개념 수업만 들으면 문제가 다 풀려요. 별표입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중학교식 마인드, 네? 통합과학식, 통합사회식, 문과식 이런 마인드는 이제 정말 통하지 않습니다. 개념 끝났으니까 씨발 문제 딱 들어. 이런 거 안 된다. 개념 공부를 하듯 문제 풀이도 공부를 해야 되고, 문제 풀이를 공부한다는 건 문제를 푸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예비 고2 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이번에 시험 본 거죠. 1단원 테스트 결과 관련해서 좀 영상 좀 찍고 있습니다. 문항별 풀이나 뭐 틀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해설 영상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 성적 관련해서 마인드셋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희 과학전문학원 화학강사 김현빈입니다. 예비 고2 1학기 중간고사 1차 지필고사 범위가 끝이 나서 실제 있는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활용한 모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원 35, 응시 33, 총점 100에 평균은 57.2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봤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되게 높은 점수입니다. 잘하셨어요. 어려운 문제였고요. 우리는 당장 뭐 문제풀이를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그리고 내가 영상으로 많이 치긴 했지만 실제 학교 시험 보듯이 준비를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좀 아직 많이 남았고, 그래서 그런 상태를 감안했을 때 평균 57.2점. 매우 높은 점수입니다. 전체 학생의 성적 분포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 이제 본인이랑 엄마한테도 보내놨어. 본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된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100점은 일단 한 명도 없었고요. 90점대가 한 명, 80점대 3명. 아주 잘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압도적으로 잘하는 지금 실력입니다. 70점대 4명.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60점대 6명. 이 사람들은 이제 조금 아쉽죠. 우리 조모씨, 권모씨 다 통합과학 1등급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실수를 많이 하고 좀 쉬운 문제에서 낚시에 걸려서 이 정도 성적이 나오지 않았나. 조금 아쉽네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50점대 평범합니다. 40점대 솔직히 얘기할게, 조금 떨어진다. 20점대 뭐죠? 슬퍼하지 마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올라갈 때밖에 없고요. 아직 이제 화학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좀 이 정도 점수대에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40점대 이런 것들, 그죠? 똑같다 너네. 조금 그냥 잘 찍은 것 뿐이야. 네, 그렇습니다. 전문항 해설 및 총평 영상은 수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지금 업로드할 영상 찍고 있는 거고요. 문항별 출제 소단원과 난이도도 쭉 써놨어요. 한번 보시고요. 상난이도는 제가 분류했을 때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이게 23번인데요. 구조적으로 그냥 어려운 단원이라서 접근 자체가 어려웠을 수 있고, 뭐 문제 자체만 봤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하면. 근데 굳이 상난이도로 분류를 한 이유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과학탐구 시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그 시험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스킬도 부족하고 시간 내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좀 풀어야 돼서 현재 수준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이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어낸다? 그런 관점에서는 매우 어려워서 상난이도로 분류를 했고요. 중상난이도 인정.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죠. 중하난이도에 1문제, 7문제가 있었고 하난이도에 10문제가 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17문제 정도 되는데요. 근데 요런 거를 확실히 맞춰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우리 한민고에 전체 1등한 그 친구가 상난이도 하나를 틀렸냐? 아닙니다. 하난이도를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33명 중에 중난이도, 하난이도 17문제를 다 맞춘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실수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얘도 4점짜리였고 쟤도 4점짜리, 같은 4점인데 는 이제 풀어서 맞추기가 되게 쉬운 파트니까 조금만 공부를 하면 맞출 수 있는 데인데 상난이도를 맞추려면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가성비라 그러나요? 엄청나게 좋은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중하난이도랑 하난이도 이 17문제를 다 맞았다 라고 하면 4점씩 17개니까 68점이었고요. 맞나요? 거기에 기본 점수 4점까지 드렸죠. 24문제라서 72점이 됩니다. 그러면 내 위치가 지금 뭐 어느 정도 수준인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를 봤을 때 쭉쭉쭉쭉 해서 이거 되게 상위권에 분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막말로 17개를 완벽하게 풀어서 맞췄다. 그럼 나머지 7문제는 뭐 냅둘 게 아니잖아. 찍을 거잖아. 그죠? 찍으면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성실하게 공부를 했으면 80점대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을까. 물론 그게 어려웠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요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누구나, 저는 수학도 좀 어렵고 국어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그냥 뭐 다 어려워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인생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마저도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몇 시간씩 가르치면 충분히 하나씩 이렇게 맞춰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연습하면 된다. 요 정도는. 오케이? 너무 쫄지 마라. 이걸 틀렸다면, 이거를 스스로 풀 줄 모른다면 이거는 반성해줘야 돼요. 중난이도부터는 이제 개인 역량에 따라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조금씩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뭐 좀 질문하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좀 준비했는데요. 일단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학생별 상황이나 실력이 다 다르므로 얼마나 다르냐.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인데 화학기 2바퀴 3바퀴 끝나고 마더턴 기출문제 풀이까지 끝났어. 그런 상태로 중3, 고1, 이제 고2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 전에 마더턴 기출문제 다 푼 애들이 있어.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고2인데 통합과학 내신도 안 좋아. 근데 화학을 선택했는데 또 처음 한대. 그런 사람도 있다.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뭘 얘기하기 어렵냐면, 선생님 저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런 거. 일단 괜찮다 안 괜찮다 이런 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뭐가 괜찮은지 저는 잘 몰라요. 이 고민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나 그냥 이대로 공부하면 괜찮을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딱 알 거야.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만 하면 괜찮겠다 싶은 수준이 있고요. 내가 봐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럼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괜찮을까? 뭐가 괜찮냐? 서울대 붙는 게 괜찮은 거야? 누군가는 서울대에 붙으면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은 게 아니죠. 다 상대적인 겁니다. 한번 본인의 기준, 본인의 수준, 상황 다 고려해서. 우리는 화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인정하시죠? 화학 1 개념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앞에 나와가지고 개념 수업을 하는 게 시험이 아니야. 우리가 하는 건 뭐야? 화학 1 시험 문제를 풀어서 맞출 수 있는지 그걸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다. 개념 수업만 들으면 문제가 다 풀려요. 별표입니다, 여러분들.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중학교식 마인드, 네? 통합과학식, 통합사회식, 문과식, 이런 마인드는 이제 정말 통하지 않습니다. 개념 끝났으니까 씨발 문제 딱 들어와. 이런 거 안 된다. 개념 공부를 하듯 문제풀이도 공부를 해야 되고, 문제풀이를 공부한다는 건 문제를 푸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개념 공부가 완벽하게 끝났으면 모든 문제 다 맞추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은 고민을 하며 조금씩 성장합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상처도 많이 받아보고 많이 틀려보고, 그래야 매우 조금씩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좀 와닿을 말을 제 기준에 좀 써놨는데요. 내가 이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손흥민에게 축구 이론 수업을 듣는다고, 그죠? 롤을 하는 사람이라면 페이커가 와가지고 칠판에서 이제 미드라이너의 뭐 자질, 뭐 CS 먹는 법.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골프 치시는 분들, 로리 맥길로이 영상을 100시간을 본다고 해서 필드 나가면 스코어가 바로 줄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축구를, 롤을, 골프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닌 거죠. 드리블이 어렵다고 해서 축구 이론서를 펴고 드리블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그런 게 아닌 거죠. 그죠? 결국 직접 많이 뛰어보고 넘어져도 보고 무릎도 까지고 피도 나고 인대도 늘어나고 직접 차봐야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것처럼. 그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그건 최소 조건이죠. 뭐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결국 제가 봤을 때 개념 수업은 한 번으로 족하다. 일단 한 번 들었으면 그 이후에는 이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 내가 배운 개념을 빈칸 뚫어놓고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됩니다. 대표 유형을 풀며 공부를 하다 보면 다시 한번 개념을 어떻게 이제야 좀 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 개념 강의를 들을 때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제 말을 온전히 믿고 하라는 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어디서 들은 게 있으니까 문제풀이 영상도 보고 하면서 직접 풀어도 보면서 개념을 이렇게 엮는구나 라고 하는 감을 잡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개념 공부하고 개념의 문제풀이화를 시키는 거죠. 이러한 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념을 딱 봤어. 문제를 풀려고 들이댔어. 안 풀려. 난 개념이 부족하구나. 개념 공부 다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궁금할 만한 것들. 이제 상위권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중위권 분들 개념을 하나도 모르겠다. 진짜 선생님 저 그냥 아예 모르겠어요. 너 뭐가 어렵니? 그냥 모르겠어요.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자주 물어보는 게 그렇습니다. 원자수, 분자수, 화합물, 물질, 결합, 반응, 몰수, 아보가드로수, 부피, 밀도, 질량, 필정 조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저는 원자, 분자 구분을 못 짓겠는데요. 그죠? 그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뗐어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 이제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참 궁금하지만 쫄아가지고 찡찡거리는 게 아니고 진짜 정말 1도 모르겠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본인 잘못이에요. 그게 제 잘못은 아니죠. 고등학교 2학년 과학탐구에 화학을 선택해서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저한테 원자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점수 분포를 보시면 알겠지만 운정고의 되게 상위권 클래스들 한민고 내신 1.5등급으로 1학년이 마무리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도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최상위권 대상으로만 수업을 하진 않아. 보편적인 수준에 맞추는데 내가 그것보다 떨어진다면 그건 본인의 잘못이라는 걸 빨리 인정을 하고 여기저기 떠돌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어떤 기초 개념을 들어야 되나요? 그런 건 제가 이제 또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정말 모르겠다면 개념 강의 들으면서 기초 예제 풀이를 결국은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풀이로 귀결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들, 이제 중하위권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뭐 40점대 이하, 50점대 이하 분들은 요런 느낌이죠. 저는 문제가 안 풀리는데 이게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개념을 몰라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개념은 집착할 필요가 없다. 애초에 우리 학원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 전범위에 해당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깊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다 풀죠. 결국은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런 거는 선생님의 몫인 거고 됐어. 그 이유는 다 문제풀이야. 선생님들마저도
문제풀이를 위한 개념 강의가 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문제를 풀고 싶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개념은 서머리 영상 제가 찍어놓은 게 있죠. 뭐 물질의 양파트 끝장 정리라든가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 스텝 제로 영상 같은 거. 그것만 보고 그 이후에는 대표 유형 풀이를 통해서 개념과 문제풀이의 동기화가 필요하다. 그럼 저는 문제가 안 풀리는데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게 말장난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문제가 안 풀려요.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안 풀어봐서 풀 줄을 모르는 거야. 문제 풀이도 그냥 완전히 공부가 돼야 됩니다. 우리 공부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번에 질량보준 법칙 이용하는 문제에서 반응 전에 질량이 1대1, 반응 후에는 3대5야. 그럼 전과 후에 질량보준 법칙이 성립해야 되니까 3과 5를 찐값화해서 반응 전에 4g으로 스케일 키우는 이런 거는요. 무슨 문제인지 아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처음 이 문제를 풀려고 봤다?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개념만으로는. 개념 강의를 듣고 그 이후에 문제풀이를 해가면서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응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정말 처음 보는 뭔가가 나왔다? 풀 수 없습니다. 대표 유형을 풀어라 라는 거. 그 뒤에 이거는 이제 성적대가 조금 높은 60점대 후반부터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풀리긴 풀리는데 자꾸 실수가 많아요. 선생님, 저는 실수가 많은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답은 너네가 다 알고 있어. 실수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겠지요. 보기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그죠?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고득점이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이 또 있어요. 대표 유형 반복 숙달을 해야 된다. 결국은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대표 유형 풀어. 시간이 부족해요. 대표 유형 풀어. 다 그냥 대표 유형만 풀면 그 안에서 끝장이 납니다. 우리 학교 내신 1등급 정도는요. 시간 단축이라고 써놨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시간은 줄이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빨리 움직인다, 방정식을 빨리 푼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냥 처음에 Analyze, Plan, Solve 하는 그 과정에서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 시간이 줄어들 수 있더라.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온다. 그죠? 그런 방식으로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게 익숙해져라 라는 거고, 그 다음 전략적인 풀이 순서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자신이 있는 단원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몰파트가 너무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농액은 때려 죽여도 안 틀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가 오히려 농도보다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 그러면 내가 이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과학 탐구, 특히 화학은 내용 자체도 어렵고 문제 자체도 어렵고 시간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기 때문에 자꾸 난이도가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그러면 화학이 어렵다고 찡찡거릴 거면 네가 선택을 안 했어야 되는 거고, 선택을 했는데 어렵다고 찡찡거리면 안 되죠. 너에 맞춰서 쉽게 출제가 되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이 어려운 시험지 안에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자신이 있는 부분이 뭔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시험지를 받았을 때 문제를 한번 쓱 스캔을 하면서 왁구를 보는 거죠. 내가 이거를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자꾸 대표 유형을 많이 풀어보라고 하는데 대표 유형이 그대로 나온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돌고 도는 거니까 본질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전략적으로 시간 분배를 내가 어떻게 할지, 보기 구성을 봤을 때 찍어도 50%의 확률인 어려운 문제라면 이건 풀어서 가성비가 안 나온다. 뒤에 다 풀고도 시간이 펑펑 남아 돌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럴 때 푸는 문제겠다. 뭐 답은 3번 아니 5번에서 찍고 넘어가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 분배. 요런 사람은 이제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는요, 고난이도 문제가 잘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선생님, 저 고난이도가 어려운데 영상 좀 추천해 주세요. 알지? 문제 좀 더 뽑아주시면 안 돼요? 알지? 대체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저한테 문제를 달라 그러면 꼴값 떨지 말고 푼 문제 다시 한번 분석해라. 정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도 고난이도에 도전하고 싶다. 이제는 중난이도, 중상난이도 얼추 다 건드릴 수 있어. 근데 상난이도도 해보고 싶은 거야. 지적 호기심, 지적 열망이죠. 일단 시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잘못 들어가 있는데 시간 확보를 위한 최적의 문제풀이를 연습해라. 이미 너가 푼 문제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중난이도를 10분 걸려서 풀었어. 그건 맞춘 게 아닙니다. 시간이 잘못 분배가 된 거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풀면 시간이 부족해서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문제를 보고 분석해서 풀 수 있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 확보를 위해서 다른 문제들, 쉬운 문제들을 어떻게 더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풀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습이 우선시돼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교육청 평가, 수능 이런 기출 강의를 통한 고난이도 학습입니다. 요것도 좀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처음에 우선이 돼야 되는 건 기출풀이 강의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찍어놓은 물질의 양파트 헬릭스 교재로 1번부터 쭉 올린 그 영상도 있고요. 화학반응식에서의 양적관계 스텝 1, 스텝 2 영상도 있죠.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를 풀 때 이 정도의 시간이 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구나. 일단 문제 풀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체적인 맥락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 도전을 해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기출 문제 가지고. 우리가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는데 축구 룰을 몰라. 90분 동안 한다는 그런 걸 몰라. 그거는 이제 곤란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막 처음부터 줄넘기 하고 드리블 연습하고 그러진 않죠. 전체적인 왁구는 알고 있어야 돼. 골을 넣으면 많이 넣은 팀이 이기고 이런 관계들.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영상도 보면서 쭉쭉 진행해 나가요. 위에서도 계속 한 얘기지만 사람마다, 학생마다 상황이 정말 다 다르다. 찡찡거리지 마라. 그렇죠? 고민이 되는 건 알겠지만 고민 자체로 끝나지 말고 자꾸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든 답이든 다 본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번 답을 내봐. 너네가 답을 모르지 않을 거야. 정말 선생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 공부하고 있는 우리 교재, 주간지 등을 보고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본인에게 필요한 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는 방법론적인 건지 어떻게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공부 시간이 필요한 건지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고 뭔가 필기도 빈약하고 밑줄도 안 쳐져 있고 처음 보는 내용이 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냥 앉아서 책을 펴고 펜을 꺼내서 읽으면서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그냥 공부라는 걸 하면 된다고. 어떻게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근데 어렵죠? 당장 나는 진짜 하나도 안 된다니까 모르겠다니까? 그러면 제가 그거를 학생 한 명 한 명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 우리 일주일에 2시간밖에 없으니까. 한 반에 15명씩 앉아있는데 한 명씩 붙잡고 상담해주면 2시간으로도 부족해. 그럼 2시간 동안 나한테는 한 3분밖에 안 썼는데 4분밖에 안 썼는데 나머지 시간은 펑펑 놀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 개별적으로 맞춰줄 수 없다. 과외가 아니다. 저를 이해해 주세요. 대신 사적으로 질문을 하면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저 정말 모르겠어요. 중학교 과학 기초 강의 영상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보고 오는 거죠. 대신 봐야 돼요. 그런 걸 질문하는 사람들이 자꾸 악순환으로 가는 게 뭐냐면 추천만 해달래. 추천을 받아. 안 봐. 그런 말짱 도루묵이에요. 뭐든 열고 피고 읽고 보고 쓰고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번호 나와 있으니까 학습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성적 만드는 데에는 제가 또 귀신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 대비까지 우리 1차 중간고사, 지필고사 그 기간까지 개념도 다시 한번 하고 문제풀이 정말 많이 할 거니까 걱정 그만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여기까지 다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절실한 마음을 또 영상 끄고 바로 잊고 다른 알고리즘 타고 들어가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한번 책을 펴보시죠. 너가 바뀔 수 있는 놈인가 아닌가. 지금 당장 책 피고 그냥 공부해 1시간 동안. 아마 힘들 거야. 근데 그거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야 달라진다. 시험 잘 보신 분들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적 유지해 주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